새로운 의혹입니다. 오늘 야당에서 주장한 이 부분인데요. 8년 전에 경매를 통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전액 현금으로 산 2억 원대 아파트 얘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자금 출처까지 캐묻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경매로 전액 현금으로 2억 원의 아파트 샀는데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 제기인 것 같거든요. 참 이게 양파 비슷하게 이제 까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시점을 보시면 참 공교롭게도 이 쉼터를 샀던 시점과 거의 좀 비슷한 시점입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수원에 있는 2억 원 아파트를 경매로, 그것도 현금으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무슨 해명을 했냐면, 그건 나 집 팔아서 집 판 돈 가지고 이제 경매를 했다라고 이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문제는 본인이 이제 집을 판 거는 2012년도에 일단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자신의 집을 판 거는 2013년 1월 달이에요. 그 뭐냐 하면 집 팔기도 전에 일단 경매로 2억 얼마를 들여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윤미향 당선인 설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집 판 돈 가지고 현금으로 한 일시불로 해서 다 갚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집을 판 거는 1년 10개월 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말씀처럼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집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아파트 경매를 2억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제기를 했는데 살던 아파트를 팔았고요. 경매는 현금으로 해요. 나라에서 진행하는 경매는.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때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영수증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기존 아파트 팔기 전에 새 입주할 아파트를 먼저 샀다. 그러니까 현금 2억 생돈으로 다 산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팔긴 팔았죠. 경매 받기 전에. 경매 받은 이후에 판 거죠. 예.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보면 곽상도 의원 말이 뭐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시점이 그래요. 서류에 나타나잖아요. 자, 보시면 경락을 받은 건 12년 4월인데 기존의 아파트를 판 거는 2014년 1월이에요. 그건 등기부등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윤미향 당선인이 그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락자금을 댔다라는 거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건 등기부등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매도인이 미리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고 대부분 경락자금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은행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물을 경락을 받았는데 잔금이 2억이 모자란다. 그럼 은행에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락대금 납입일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경락자금을 납부하고 그럼 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은행이 바로 근저당을 설정을 해요. 그렇게들 하거든요. 근데 저 등기부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잡은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야말로 현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있었냐, 뭐 금고에 있었는지, 누구한테 빌린 건지, 아니면 뭔지, 그 자금 출처를 대라고 곽상도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어떤 범죄의 흔적이나,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없는데, 다짜고짜 일반인한테 당신 그거 뭐로 샀어? 자금 출처 돼? 뭐 세무당국도 아니고, 그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야당 의원이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은 문제들, 예. 그 다음에 의혹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방금 얘기했던 안성 그 쉼터 구입할 때 업계약서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의혹들, 이 돈 때문에 자꾸 의혹들이 생기고 있으니 그런 문제를 야당 의원으로서 제기를 하는 거죠. 과연 어디서 돈이 나서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설명했던 해명과는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서류상 발견되었으니까요. 이게 최초에 의혹 보도를 했을 때 아니다. 집 팔아서 경매로 아파트 현금 구매한 거다. 그랬더니 곽상도 의원이 그 거짓말이다. 집 판 돈 아니라 본인 돈으로 새롭게 새 입주 아파트 산 거다라고 하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 해명을 좀 그 윤미향 당선인이 뒤집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윤미향 당선인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적금 3개를 해지했다. 그리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그 팔게 된 돈으로 해결을 해줬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예. 2012년의 일이다 보니까 당시에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억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는 건데 예.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2012년이 상당히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에게 아주 자산가가 아니면 집을 한 채 사고 파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는지가 저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아파트 팔아서 해결한 것, 적금 깨고 가족들에게 빌린 것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다르게 착오될 정도로 그냥 스쳐나갈 일인가에 대해서 집 한 채 사고 파는 게 아주 큰 일인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 자금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 처음에 경매대금의 10% 내고 예. 나머지 적금 3개 해결해서 뭐 1억 5천만 원 가량 마련하고 그러고도 뭐 3천 얼마, 4천만 원 가량 부족한 거는 가족들에게 빌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해명을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 이분이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그렇죠. 신분의 무게감을 너무나 망각하고 일단 해명부터 하고 보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게 이 진실 여부나 다른 의혹간을 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금이 지금 아까 자막에 잠깐 3개로 나왔는데 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금 2개를 깨고 주변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 새 아파트를 2억 현찰로 경매 나서 샀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주장은 아까 뭐 정치권은 야당은 좀 빠져라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곽상도 의원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그럼 2억이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 혹시 이게 비싸게 준 쉼터 의혹과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닌지 이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저기 화면에 지금 나오지만 시기적으로 쭉 보시면 이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이 나올 만한 곳이 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당이 자꾸 얘기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요새 국세청이 아파트 구입이나 그 주택 매입에 있어서 그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는 또 세무조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7, 8년 전 거라도 국세청에서 다시 되짚어서 세무조사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곽상도 의원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쪽에다 자료를 주거나 예.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언론에 자꾸 본인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하면은 여당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당에서는 저 말하는 주체가 메신저가 공격을 위해 공격을 하는 정치 공세라고 정치 공세를 말씀 하는 메신저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곽상도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돈의 흐름상으로나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주체만 좀 바꿔서 제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요. 다만 윤미향 당선인이 아파트를 산 현금 출처를 글쎄요. 지금은 뭐 적금 2개를 깨서 혹은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 빌려서 새 입주할 아파트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처를 확실히 더 밝히지 않는다면 야당의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부 보조금과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본인 죄가 없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 서운함,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어쨌든 한국 국민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이니까. 그 죄를 어떻게 혼자한테 다 물어요? 그거는 정부한테도 물어야 되고 특히나 일본한테 물어야 될 것인데 실제 돈을 떼먹고 도망가서 할머니 돈을 그런 사건이 아니면 껴들지 말라 이거야. 위원장 의원, 그럼 정리를 조금 해보면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2억 원을 현찰로 현금 아파트 산 것 되짚어봤을 때 그게 쉼터에 비싸게 준 논란 그리고 기부금을 아예 애초에는 기부금을 개인 계좌 3개로 받았던 논란까지 지금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까? 이 논란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좌나 이런 것들을 뭐 밝혀버리면 선수 깨끗하게 저는 해결될 수 있는 거라 봐요. 근데 이 설명 자체가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자신의 딸이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처음에 그 딸의 그럼 학비를 어떻게 됐느냐. 왜냐하면 미국 유학 보내면 1년에 많이 듭니다. 그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남편의 형사 지금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그걸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2019년도에 나왔어요. 좀 그러다 보니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자녀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비 등등 하면 미국 유학 보내면요 돈 상당히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됐냐에 대한 해명이 2019년도에 형사보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본인의 집 거래한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도 뭐 집을 몇 번 옮겼지만 다 제가 어떻게 거래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다면 2012년도에 저렇게 거래를 했으면 처음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바로 또 해명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분명치 않다라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이 사실은 검찰에서 계좌를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올 것 같지만, 그러나 유미양 당선이 자꾸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오늘 새롭게 불거진 또 하나의 의혹, 본인의 2억 아파트 구입 내역 관련 소식도 짚어봤습니다.